최근에 이제 뭐 그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뭐 언어 이런 거에 논란이 됐잖아요. 아마 이제 우리 이현주 의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양산 있잖아요. 양산시 예, 의회 봤어요. 의원 보셨죠? 네, 네. 김태우 네.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네. 아, 이름이. 예, 이름이 김태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넘게 본인의 이제 그 직원, 그러니까 의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제가 이건 보신 거죠? 네. 예, 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직원이 김태우 의원이라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뽀뽀라고 돼 있어요. 뽀뽀처럼 과도한 신체 접촉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의원이란 사람이 김태우 의원이 자제하겠다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또 다른 날은 이런 메시지가 오갑니다. 엉덩이를 때린 건 지나친 것 같다라고 이 사무 직원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장난한 건 사과한다. 그러니까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하나 이게 30대 여성의 이 피해자가 근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지거나 의원 방에 갈 때마다 끌어안고 억지로 뽀뽀를 했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난 이거 보면서 제정신이면 이럴 수가 없다. 아니 그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거절하면 그때마다 괴롭힘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성 직원이 하지 말라고 하면 괴롭힘이 돌아오는데 이런 거예요. 피해 직원의 이건 그 증언입니다. 안 가면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 이제 직원들한테 이간질을 하거나 의원들한테 자기 험담을 하면서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고요. 또 이게 뭐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데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요. 꼭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둘이 있는 곳에서 억지로 입에다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근데 더 웃긴 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실제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녹음된 녹취록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막 이제 이 여성분이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엉덩이하고 뽀뽀하지 말랬지. 이러면 엉덩이랑 뽀뽀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괴롭힘과 보복이 심해지고 그럼 다시 추행을 당하게 되고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끝이 없고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이 사무처 직원이 그걸 그만뒀어.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김태우 양산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기분 나빴다 하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아니 이게 그 사람 저 사퇴하셔야 되겠네. 사퇴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퇴하고 한동훈 징계받아야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거 징계위원회 열고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추행성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대체? 맞아요. 징계도 하고 네. 사퇴 공고를 해야지. 의원직 사퇴 공고. 난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기 들으면서 이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게 네.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 그랬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또 어떻게 이런 게 근데 네. 몇 번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죠.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주위에서. 네. 근데 이런 친구한테 게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또 보냈어요. 이 문자 같은 거를. 이런 게 이렇게 뭐 시정이 안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죠? 이게 심각한 거네. 근데 어쨌든 이게 언제 나왔죠, 이게? 어제 보도가 됐어요. 어쨌든 오늘 빨리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조치를 취하죠. 조치를 근데 여기에 해야지. 대해서는 안 아직 하고 아무 이제 얘기가 계속 없어요. 뭉개고 있으면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야, 정말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당을 지적을 하려면 본인 당이나 똑바로 하고서 지적을 해야 될 거 아까 아니에요. 그 김태호 그저 네. 공천 안 하기로 네. 했는 거 했잖아요. 사과도 안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심판 받았잖아. 진짜.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래가지고 아주 대참패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든지 말이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완전히 그냥 싹 잊어버리고 네. 새로이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예, 보니까 그 최상병 사건 예, 같은 예. 경우도 궁지에 몰리니까 예. 거꾸로 항명죄로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뇌물 사건도 핸드백 그거 명품백 뇌물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 그 취재 윤리를 가지고 맞아. 또 막 문제를 시끄럽게 삼고. 하면서 예. 입을 틀어막잖아요. 방심이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보면 예전에 검언유착 네, 뭐 이런 검언유착. 것도 그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도 보면 그것도 거꾸로 말이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가 조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22억을 맞아요. 벌었는데, 네. 그죠? 총 합해가지고. 그런데 4천만 원을 손해봤다. 그게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는 말이죠. 후보 때 예. 그거 사실 선거 직후였으면 선거법 선거 위반이죠. 위반이죠. 네, 지금도 그렇죠. 사실 선거법 위반인데 실익이 네. 없어서 그렇지.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그런데 그 거짓말 22억 벌었다는 거 몰랐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 기자가? 그렇죠. 물어야죠. 어? 근데 왜 아무도 안 물어? 안 물어. 그러니까 문제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2,200만 원을 4천만 원 손해로 착각한다. 이것도 말이 안 아니고 되죠. 22억을 벌었는데 네. 그걸 자기가 뒤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됐으니까. 근데 22억을 벌었다는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부부인데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모를 리가 없고 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확신도 없으면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아니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네. 사람들이 깜빡 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설마 야 그게 아닌데 저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설마 하면서 사람이 거짓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 설마? 어? 그래서 그냥 믿는 거죠. 그거를. 아니 그냥 반박을 감히 못하는 네, 거죠. 그냥 저게 아닌데 싶지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움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 이거는요. 와 이거는 그냥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저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일반인도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야. 모든 게 응? 원칙과 자꾸 원칙과 상식, 공정과 상식 예, 그렇게 예. 얘기하더니 그런데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갖다가 거부. 거부권을 남용해가지고 특검을 무산시켰잖아요. 그거 뭐 공정과 상식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역대 이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거 시인한 셈이에요. 맞아요. 응? 저는 아니 자기 와이프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권을 남용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어. 무슨 대통령 자격에서 어떻게 거기 앉아가지고 큰 소리 쳐. 아니 근데 왜 화를 안 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잘. 응? 왜 화를 안 내지? 그러게요. 아니 답답해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놓고 어디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거부권을 그렇게 남용하면서 네. 입법 독재를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 입법 독재야, 독재가 그러면. 되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법 독재는 150석 가지고 되는 안 게 돼요. 아니에요. 200석. 200석이 돼야 입법 독재가 독재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막으려면 200석이 야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 되는 거지. 그래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견제가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견제가 안 돼요, 지금. 거부권을 그냥 남발해, 남발. 남발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거부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의회가 무력화돼 있어요. 무력화돼 버렸어요. 의회가 무력화돼 있지. 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 막을 수도 없고 뭐 법안도 통과시킬 수도 없고 네.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있는 지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 마음대로 사람은 일을 그러면 열심히 하든가 일도 열심히 안 해. 그럼 뭘 마음대로 하나? 지 권한 남용하고 자기 와이프 보호하고 그런 거를 갖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디
저 외유랄까 뭐 하여튼 순방을 순방. 빙자해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망가뜨려 놓고 망쳐놓고 그냥 이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이죠 언론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국정조사는 할 수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죠.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네. 하면 돼. 네. 근데 왜 못하냐? 그럼 뭐 여당이 지금 네, 국민의힘이 반대. 합의 안 해주는 합의 안 거죠 해줘요. 지금. 네, 그런 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최상병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이야? 국민 편이야? 아니면 대통령 편이야? 대통령 편. 외압 편인 거잖아요. 외압 편. 그 누군지 모르지만 외압 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국회에 배지 달고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국민의 대표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지. 왜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난리야? 운동권을 청산하고 나발이고 가네. 자기들 할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 해고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국민들 주권자가.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두 가지 때문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사직구장 가서 직권 뭐 야구 봤다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2020년에 본인이 이제 좌천됐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2008년도 걸 가져와 사진을 공개했고 또 아까 말씀 22억 9천만 원 주가 그거 조작으로 이익. 번 돈 그 이익을 검찰 4천만 원. 의견서가 낸 게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이 낸 의견서예요. 네. 이것도 틀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네.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 때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때 비서실장이나 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반박이 바로 나와야죠.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주장이 그냥 기사화되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문재인 정부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의견서 보고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중요하잖아. 검사 동일체인데, 그거는. 그죠? 중요하잖아요. 뭐 구두로라도 보고 받았겠지,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읽어봤겠지 궁금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죠? 있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마지막에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으면 네. 그 사건의 이득이 경제적 이익이 얼마가 난다 안 난다는 그 공소장에 어차피 다 들어가는 다 내용이기 들어가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가 당연히 들어가요 의견서에 당연히 들어간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갖다가 안 읽어봤을 리가 있나? 거의 그럴 가능성이 낮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의견서가 어쨌든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랬겠죠.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안 했지만 나머지 공범에 대한 수사 기소하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소하고 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네. 만약에 진짜 기억이 안 나면 이건 확인해 보겠다. 그렇지. 보통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얘기해 하잖아요. 정상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마구 남발하지 말을? 그럼 무슨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진실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네. 항상 보면 이래요. 이걸 어디 메모를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항상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써와. 써온 거요. 써온 걸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써오는데 보니까 뭐 그런 사례들 그런 거 써왔겠지. 응? 그죠? 예. 그런데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설픈 거죠, 그게. 어설픈 스토리텔링. 확실하게 그 저기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게 10년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10년도 아니야. 15년인가? 12년. 12년인가? 사직구장. 그걸 어떻게 착각하지?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네.
그 최동원 그때 최동원 야구 선수. 아버지가 어떤 이제 야구 구경하러 갈 때 전설의 혼자 투수죠. 가기가 좀 많으니까 애들 데리고 막 가셨거든요. 전설의 투수. 근데 그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도 대충 한 15년 이런 거 10년 이상을 착각하진 않거든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때 간 걸 가지고 내가 40대 때 그렇게 얘기할 수 갔다든지 없죠. 얼마 전에 갔다든지.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22년 그때는요. 예. 몇 년 안 됐어요. 바로 얼마 작년 안 재작년 됐죠. 아니에요. 예, 예, 예. 코로나 그럼 때. 재작년에 자기가 간 적도 없으면서 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7년 8년에 자기가 간 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좀 모호하게 예. 가긴 갔던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자기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왜 기억을 못해 그거를. 기억하죠. 당연히 기억하죠. 당연하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면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팩트는. 그럼 간 적이 없는데 불과 2년 전에 얘기를 거짓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막 엄청 그럴듯하게 가공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자기가 탄압당 좌천됐을 때. 예, 좌천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의 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 야구가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나 좌천. 탄압받았어.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 좌천됐었어.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지. 나 그런 의도지. pit박받은 사람이야. 나. 그 맞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그 좌천됐다는 게 그 그룹이 예, 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그렇게 실적이 좋았나? 응? 그렇게 훌륭한 검사였나? 평판이 그렇게 좋았을까? 그 전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분이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수사할 때마다 보면 굉장히 막무가내로 막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막무가내로 하는 그 일종의 하나의 행태, 예. 이런 것들이 검찰 내나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나 같아도 좌천시켰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그 의사결정권자라면.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렇죠.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말이 많고 언론 플레이 너무 많이 하고 그죠? 자꾸 밖으로 막 얘기하고 그 비밀 그 보안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사건이라는 게. 그리고 막 그 이렇게 언론을 활용을 막 하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보면 수사가 너무 이렇게 구속이 남발되고 이런 식의 수사를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행동. 그래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법률가로서 가장 요구받는 행동 중에 하나는 특히 공직자라면 판사나 검사한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사실은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왜냐하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연수원 다닐 때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들었고 네. 판검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이렇게 유능하고 예. 그다음 신망받는 분일수록 예. 신중하세요. 말이 없고 예. 말이 없고 근데 말이 많고 언론에다가 자꾸 막 떠벌리고 그다음에 경솔하고 예. 마구 구속하는 사람은요. 예.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피해를 되는 볼 거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의사결정권자였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은 이 큰 사고를 칠 사람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 스타일이나 이런 게 캐릭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가 자꾸 그런 걸 이용하고 서로가 막 싸우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정치권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지지자들이나 지금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개혁을 할 기회가 오면요. 그 조직을 개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자꾸 정치권에
끌어들여서 그래가지고 이 법률가로서의 신중함을 가지고 사회를 조용하게 안정시켜야 될 사람들이 정치권에 와서 떠벌떠벌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예,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파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지팡이가 돼야 될 사람들은 그렇죠. 말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예, 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성균 같은 일을 또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게 누구 언제 자기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